조선시대 면포는 옷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고려 말 14세기 중엽 우리나라에 들어온 목화는 이후 급속도로 보급되어 사람들은 보다 따뜻하고 아늑하며 재질이 훨씬 부드럽거든. 위생적인 의복과 침구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면포는 3배보다 5배 더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으니 또 면포는 그 활용도가 커서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됐는데 보자기, 천막, 신발의 안감 등은 물론이고 선박의 돛 등 군사용품으로도 쓰여 조선시대 생활 수준을 진일보시켜주는 1등 공신이 된다. 임금의 경우 뒤처리용으로도 면포를 사용했고 조선시대 내내 화폐의 대용으로 사용되어 조선을 통틀어 이보다 더 널리 유통되었던 안정적인 화폐도 없었다. 게다가 세금의 주요한 납부 수단이기도 했다. 농사일을 마치고 부인은 씨를 뽑고 남편은 배를 짜는 농촌의 저녁 풍경이다. 군수품으로 사용된 면포 1. 면피갑 철갑을 덧댄 뒤 면피를 겹겹이 쌓고 리벳으로 고정시켜 만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갑옷이다. 이전 시대의 갑옷에 비해 화살과 특히 총탄을 막는 성능이 뛰어났다. 면제배갑 고종때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만든 일종의 방탄복인데 목면 30겹을 잇대어 만들어 보통 총알도 뚫기 어려웠다는데 실제로 면갑을 테스트해보면 화살이나 총알로는 뚫기가 매우 어렵다. 와, 면으로만 만들었을 뿐인데. 하지만 목면이 불에 잘 타는 인화성 물질이라 뜨거운 총알이 박혀 불이 쉽게 붙어 신명요 때 이걸 입고도 많은 조선군이 화상의 피해를 입어야 했다. 그리고 너무 무겁기도 했고 물에 젖으면 큰일. 또 무지막지하게 두꺼웠기 때문에 한여름에 입으면 찜통이 따로 없었다 한다. 범선의 돛 조선시대 면포는 각종 범선의 돛으로 활용되었다. 기름을 바른 면 재질의 돛은 이전 시대의 것들에 비해 매우 내구성이 좋았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도 어촌에서 이런 면 재질의 돛을 단 배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한다. 그럼 고려시대 이전에는 뭘로 돛을 만들었는데? 대나무나 야생풀을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겁고 튼튼하지가 못했어. 조선시대 가장 많이 쓰였던 화폐 면포. 고려시대까지 가장 많이 쓰였던 화폐는 삼으로 만든 마포였다. 물론 건원중본이, 해동통본이 이런 금속화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제대로 통용되지는 못했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로 접어들면 점차 마포는 화폐 역할을 하지 못하고 15세기 중반에 접어들면 그 자리를 면포가 완전히 차지한다. 세종 27년인 1445년 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반드시 면포로 값을 치른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민간의 부업에 있어서나 국가의 세금 체계에 있어서도 마포에서 면포로 빠르게 그 제조품과 수단이 대체된다. 여기서 면포 한 필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였을까? 정포로 사용되는 면포는 일정한 규격이 있었는데 경국대전에는 폭 32cm, 길이 16m를 한 필로 한다 했다. 또한 면포의 질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1승을 80가닥으로 하고 5승포, 즉 400가닥짜리를 정포로 한다 규정했다. 다만 5승포는 국가에 내는 세금용의 규격이었고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2승, 3승, 4승짜리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 중에 3승포, 즉 240가닥짜리 면포가 화폐 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런 면포의 가치는 쌀값 시세를 기준으로 달라졌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5세기에는 면포 한 필에
쌀 2말 10.6kg 정도로 현재 가치로 약 25,000원 정도 된다. 15세기 말에는 한때 쌀 한 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17세기 이후로는 한 필에 4말 현재 가치 5만원 정도로 거래되었다. 면포 한 필을 짜려면 열흘이 꼬박 걸렸는데 농가에서는 한 가구당 1년에 보통 12필씩을 만들었다. 농사 다음으로 중요했던 면포 산업. 조선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방증은 먼저 인구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500년 동안 인구가 약 2배 증가했지만 조선시대에는 500년 동안 약 3배가 증가했다. 평균 신장에 있어서도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이전 시대 155, 조선시대는 161cm로 증가한다. 농경기술의 발달로 토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서 그만큼 더 많이 먹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목화의 재배이다. 삼배옷만 입던 시절 옷감 자체도 조악한데 만드는데 시간까지 엄청나게 걸렸다. 복 30cm, 길이 16m짜리 규격화된 옷감을 짜려면 삼배는 식물로부터 실을 뽑는 시간이 매우 길어 석 달에 한 필, 1년에 4필 정도밖에 만들 수 없었지만 목화는 물레를 돌려 실을 뽑을 수 있어서 한 달에 한 필씩 1년 평균 12필이나 만들 수 있었다. 게다가 솜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 어떠했겠는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생활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고 옷감을 만드는 시간을 절약해 농사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시대 주요 수출품이기도 했던 면포. 조선 초 목화의 재배는 국가 정책으로도 공을 들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포 산업은 주변국들에 비해 그 보급 속도가 훨씬 빨랐다. 당장 일본과 비교해봐도 그 시기가 200년 이상 더 앞서 있다. 때문에 이 시기 조선의 면포는 국가의 중요한 수출품이었고 15세기 윤택했던 국가 재정 수입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게 된다. 이는 조선 전기 관료들의 녹봉을 봐도 짐작이 된다. 와, 정일품이면 현대가치로 억대가 넘었네. 조선 전기 면포 무역의 신뢰를 살펴보면 여진족과 거래에 있어서 면포는 매우 중요한 수출품이었는데 면포 45필 약 450만원이면 상등품 말 한 필을 구할 수 있었고 중등품 말은 약 40필 400만원, 하등 말은 약 20필이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본과 거래에 있어서도 면포는 주요한 수출품이었으니 1490년 대마도주는 이런 부탁을 했다. 일본에는 비단과 삼배는 있어도 면포는 없으니 앞으로 모든 무역 대금은 면포로 결제해 주셨으면 하문이다. 조선은 면포를 준 대가로 조선에서 구하기 힘든 은이나 동 같은 광물이나 염색 재료인 소목 등을 수입할 수 있었다. 이때 조선이 구입한 물품을 보면 당시 조선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동을 수입한 이유.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화포 개발 등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았는데 문제는 한반도에서는 구리 매장량이 너무 적었다는 점이었다. 원래 동이나 은은 화산대에서 주로 채굴되는 광물이었지. 반면 일본은 16세기 이후 세계적인 은, 동 생산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막대한 무역이익을 챙기고 있던 터였다. 은을 수입했던 이유.
화폐 경제가 미약한 조선에서 은은 그다지 쓸모가 있는 금속이 아니었다. 하지만 은 본위제 경제에 있던 중국에 그것을 되팔면 상황은 달라졌다. 우리 사람은 은 좋아한다 해. 가지고 오면 비단과 바꿔주겠다 해. 즉 조선은 대중국 무역 결제 수단으로 은을 수입했던 것이다. 소목을 수입했던 이유. 소목은 잎꽃과 더불어 대표적인 붉은색 염색 재료로 소목을 수입했다는 것은 붉은색을 유난히 좋아했던 조선인들의 취향 탓도 있지만 당시 조선 경제가 어느 정도 먹고는 살만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일본 면포 수출은 해마다 증가하여 15세기 초 한 해 2천여 필에서 15세기 중반 무려 50만 필로 폭증한다. 이러한 면포는 대중국 무역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일본에서 은을 획득한 조선은 이를 지불수단으로 삼아 중국에 은을 지불하고 비단, 도자기, 책 등을 수입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 비단은 일본의 높은 값에 되팔기도 했다. 하하하, 원조 되팔럼이지. 이른바 중개무역이다. 즉 조선은 면포를 통해 한중일을 연결하는 삼각무역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삼각무역 이익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목화를 재배하는 17세기 이후부터는 사실상 사라진다. 대략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었다.